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배운 모든 맥스웰 방정식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여행을 온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정전기, 그 다음에 정자기, 그리고 전기 동력학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맥스웰이 정리한 4가지식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전하가 어떤 위치에 고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전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임의의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하들이 어떠한 전기장과 자기장 하에서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갈지 또 얼마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4가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을 보면 델.E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입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나온 그런 규칙이 되겠죠. 여기 물론 점 함수고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각 점에서의 전기장의 어떤 플럭스는, 그죠? 다이버전스는 바로 그 점에서 과잉 전하의 부피 밀도와 그 점에서의 유전율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델 크로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인데 이것은 임의의 점에서 회전 성분, 즉 컬은,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함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식은 각 점에서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언제나 0이다. 즉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혹은 아예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 식은 이 맥스웰이 정리하면서 일관성 있게 이 법칙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항을 제시했었죠. 그게 이제 우항에 있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되어 있고, 이 항의 삽입으로 인해서 전자기파의 그 전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점에서의 델 크로스 B, 즉 자기장의 컬은 혹은 회전 성분은 2가지 항목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류, 그 점에서 흐르는 전류 밀도과 유전율의 비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즉 그 점에서의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우리가 알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 외에도 저희가 이제 배웠던 거는 전하는 보존이 된다. 자, 이제 보존이 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마 예전에 배웠을 것이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 모멘텀 보존의 법칙을 배웠을 텐데, 전하도 우리가 깨거나, 즉 없애거나 다시 생성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근간에서 전하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저 식과 같이 델.J, 즉 전류 밀도의 다이버전스는 그 점에서의 전하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의 함수다. 즉 거기서 전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전류의 발산이 생길 것이고, 전하가 많아지면 그 발산이 음의 발산이 될 것이며, 만약 전하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 전류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죠. 혹은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형태, 그런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던 거는 힘의 법칙 중에, 이거는 실험의 근간을 둔 로렌츠 힘이 되겠는데요. 그 전하가 받는 힘 F는 그 전하가 갖고 있는 전하량 Q와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있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전하가 그 지점에서 받는 전기장의 힘, 그리고 그 전하가 그 지점에서 막 가고 있는 그 속도 벡터와 그 점에서의 자기장 벡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가면 law of motion, 즉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도 배웠습니다. 즉 어떤 입자가 힘을 받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움직일 것이며, 그로 인해서 모멘텀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즉 시간에 따른 모멘텀의 변화가 결국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고, 거기서 모멘텀이라는 것은 고전역학에선 질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질량을 상수로 생각해서 mv가 되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질량도 속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이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력의 법칙, 즉 쿨롱스 러와 거의 쿨롱의 법칙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 마이너스 g, 중력 개수, 중력의 개수 g와 r제곱 m1분의 m2라는 것을 배웠고,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 중심으로 그 힘의 크기가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그런 식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 땀 한 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 즉 델.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이것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 글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즉, 이 식은 결국 어떤 폐 공간에 우리가 전하가 있었을 때 그 폐 공간 밖으로 나가는 전기장의 플럭스는 그 폐 공간 내에 포함된 모든 전하의 합이다. 그리고 그 합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값과 같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공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재 안에서, 즉 반도체처럼 P타입과 N타입이 만나서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전기장을 우리가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 포화송 방정식과도 연결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정전기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식이 맞지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식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처럼 허공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주로 허공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기적 중성도가 만족되기 때문에 저 로가 항상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델.E, 즉 각 점에서의 그 다이버전스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을 보면 델.B가 0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기 분극을 갖고 있는 혹은 자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소재를 우리가 뒀을 때 폐 공간을 만들면 그 폐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의 플럭스는 항상 0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자기 분극을 단극, 즉 모노폴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함에 있어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현재까지는 모노폴을 발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3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버전스에 관련된 거였다면 2번과 4번은 컬에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즉 회전량과 관련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먼저 2번은 델 크로스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걸 물리적 의미로 해석하면 어떤 폐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전기장을 선적분을 한 값은, 그게 이제 회전량이 되겠죠. 그 폐곡선을 경계로 하는 면적을 통과하는, 그 폐곡선을 경계로 하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 플럭스의 시간 변화량의 음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든지 혹은 암페어 법칙을 배웠을 때 만약에 금속 링이 있고 그 링 근처에서 자석을 갖고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그 자기장의 변화에 반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바로 2번 식과 연관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식 역시 정전기든 정자기든 혹은 동력학이든 시간에 따라서 변하든 항상 맞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식을 보면 C제곱 델 크로스 B는 입실론 제로분의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의 의미는 어떤 폐곡선을 따라서 자기장을 선적분한 값, 즉 자기장의 회전량은 그 폐곡선을 경계로 하는 면을 따라 바뀌는 자기장이 아닌 전기장 플럭스의 시간
변화량과 그 다음에 그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항은 사실은 맥스웰이 이 모든 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간과했던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맥스웰이 그것을 저기다가 추가함으로써 네 가지 방정식이 완벽하게 전자기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네 번째 방정식에서 회전은, 즉 자기장의 회전은 그 플럭스가 아닌 전류의 변화량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스웰이 이 식을 갖고 네 가지 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 이상한 점을 계속 연구하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항을 발견한 셈이죠. 자, 이번 장에서는 맥스웰 방정식 중에서도 네 번째 방정식에 주안점을 두고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방정식에서 맥스웰이 추가적으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를 발견해서 넣었는데 그럼 이전까지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항을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추가항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장의 컬은 델 크로스 B는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J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즉 델닷 델 크로스 B를 취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델닷 J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전류 밀도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물리적 의미는 어떤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만큼 나가는 전류도 같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물론 정자기계에서는 전하가 손에 손을 잡고 원운동을 할 때는 저와 같은 식이 맞지만 하지만 만약 임의의 점에서 전하가 더 축적이 되거나 소모가 돼서 들어오는 전류량과 나가는 전류량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래 식에 있는 것처럼 델닷 J가, 즉 전류 밀도의 다이버전스가 그 점에서 전하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자, 델닷 J가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라는 저 식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식입니다. 어떤 식일까요? 바로 전하는 보존된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즉 만약 한 점에서 전류의 어떤 발산이 생기려면 거기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소스가 있거나 혹은 그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싱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맥스웰은 앞장에서 말했던 그런 논리의 불일치성을 발견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결국 저 공식처럼 J 옆에다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라는 새로운 항을 추가함으로써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식을 설명할 때 맥스웰은 진공이 마치 탄성 고체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면서 모든 것을 기계적인 역학 모델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먼저 그 모델 자체를 싫어했고 그 다음에 실험적인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우리가 저 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식을 유도함에 있어서 썼던 모델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식 자체가 실제로 전하의 거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현대사회에서는 저것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맥스웰은 결국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 관련된 모든 그 근간을 만들어냈던 셈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맥스웰이 발견했던 그 추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라는 항을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델 크로스 B, 즉 자기장의 컬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식처럼 델닷 입실론 제로분의 J 더하기 델닷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델 J 플러스 입실론 제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델 E는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라는 연산자와 델 연산자의 자리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리를 바꾸놓고 보면 우항의 가로 안에 델 E가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델 E는 맥스웰 방정식 중에 첫 번째 방정식, 즉 이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면 그걸 그대로 저기다 대입할 수 있고, 대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델 J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결국 맥스웰 방정식 1방정식과 4방정식을 우리가 활용하면 결국 전화 보존의 법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맥스웰이 만들었던 방정식은 결국 전화 보존 법칙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전화를 만들거나 혹은 있던 전화를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화 보존의 법칙을 깰 수 있다면, 즉 갑자기 전화를 생성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맥스웰 방정식은 전화 보존의 법칙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존의 법칙 갖고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법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보존의 법칙, 그 테두리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전화가 보존되고 있지만 내가 사는 세상만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전화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바깥에 있는 어떤 전화를 우리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 개의 전화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새로운 추가항이 그러한 일을 예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맥스웰 방정식의 추가항이 어떠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중심에 방사능 물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한히 전하를 방사형으로 내뱉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경 방향으로 전류가 균일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우리가 자기장의 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의의 구를 이제 생각해보고, 임의의 구가 반경 R이었을 때 그 반경 R 내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을 Q of R이라고 합시다. 즉, 그 전하량은 반경의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반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류 밀도가 J of R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식에서 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R, 즉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하량은 결국 전류 밀도의 플럭스와 관계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4파이 R제곱, 즉 그 구의 표면적에다가 전류 밀도 JR을 곱한 것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일하게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반경을 갖고 있는 구 표면에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감마라는 패곡선을 그렸을 때 그 감마를 통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회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결국 그 패곡선을 경계로 하는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를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마라는 임의의 폐곡선을 따라서 자기장에 회전 성분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사실은 저 폐곡선과 인접한 폐곡선을 만들면 그와 반대되는 회전량이 또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자기장이 상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의의 어떤 폐곡선 위에서 자기장의 회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맥스웰 방정식의 네 번째 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임의의 폐곡선을 따라서 회전하는 그 자기장의 회전 성분은 그것을 통과하는 전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두 가지 항이 상쇄해서 사실은 회전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임의의 반경 아래서의 전기장을 우리가 이제 구한다고 하면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즉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R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이 전하가 구형 대칭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항은 어떤 값을 갖게 되냐면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우리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R은 마이너스 4파 R 제곱의 JR, 즉 전류 밀도 함수의 플럭스와 연관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우리가 활용해서 풀게 되면 결국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항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J가 돼서 앞의 항과 상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기장의 컬이 항상 없고 따라서 자기장이 항상 0이다. 즉 자기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 예에서와 같이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의 네 번째 식에서 그 추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